미연아, 나 30년 동안 네가 시키는 거 다 했어. 접시 닦고 심부름하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엄마, 또 그 반찬통이야? 오래 쓰면 정이 들어. 새 거 살 필요 없어. 아휴, 맨날 똑같은 소리. 새벽 5시 반. 옥분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인다. 김치를 덜어내고 멸치볶음을 작은 통에 나누고 시금치를 한 젓가락씩 정리한다. 스테인리스 반찬통은 모서리가 닳았고 뚜껑 일부는 제대로 닫히지 않아 고무줄로 묶어야 한다. 그래도 옥부는 이 통들을 버리지 않는다. 30년 전 시장에서 샀던 것들이다. 아들 선우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였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수돗물 흐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간다. 옥부는 이 시간을 좋아한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선우는 7시 10분에 일어난다. 정확히 10분이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기억한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는다. 넥타이는 파란색 줄무늬. 화요일은 항상 이 넥타이다. 옷장 정리도 요일별로 해두었다. 그래야 아침에 고민하지 않는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밥은? 회사 가서 먹어요. 옥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선우는 회사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버스 안에서 먹는다. 그래도 옥부는 매일 아침 밥을 짓는다. 언젠가는 먹을지도 모르니까. 선우가 나가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진다. 옥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는다. 그냥 앉아 있는다. 창밖을 본다.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같은 옷들이 걸린다. 옥부는 그 규칙성이 싫지 않다. 오전 9시. 옥부는 장바구니를 든다. 시장은 화요일이 제일 한적하다. 사람들이 적고 가게 주인들도 여유롭다. 옥부는 늘 같은 가게에서 산다. 채소는 입구 2번째 가게, 생선은 골목 안쪽 3번째, 두부는 제일 끝 모퉁이. 주인들은 옥분을 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눈빛으로 인사한다. 이번 주도 시금치? 네. 딸기 싸요. 한 팩 가져가요. 괜찮아요. 옥부는 필요한 것만 산다. 세일 품목도 덤으로 주는 것도 거절한다. 정해진 목록대로만 산다. 그래야 냉장고가 넘치지 않는다. 그래야 버리는 게 없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옥부는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를 지나친다. 그곳엔 늘 누군가 앉아 있다. 오늘은 젊은 여자였다. 정장을 입었지만 단추를 풀었고 구두를 벗어 옆에 두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옥부는 그냥 지나친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옥분의 방식이다. 하지만 옥부는 안다. 저 벤치에 앉는 사람들의 표정을,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이유를. 옥분도 예전에 저 벤치에 앉았던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 선우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날도 아침이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 다녀온 날이었다. 옥부는 집에 들어가기 전 벤치에 앉았다. 30분을 그냥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옥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옷은 깨끗하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평온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얼굴. 옥부는 이 얼굴을 유지하는데 익숙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옥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정리한다. 시금치는 아래 칸, 두부는 위 칸, 생선은 냉동실. 모든 것이 제자리다. 옥부는 이 질서를 좋아한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점심은 혼자 먹는다. 아침에 남은 밥과 김치, 된장찌개. 텔레비전을 켜지만 소리는 작게 줄인다. 화면만 보인다. 뉴스가 흐르고 광고가 나오고 드라마 예고편이 지나간다. 옥부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냥 배경처럼 틀어놓을 뿐이다. 오후 2시, 옥부는 빨래를 갠다. 수건, 속옷, 와이셔츠, 순서대로 개어서 싸는다. 선우의 옷은 따로 모아둔다. 아들 방에 넣어줄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살짝 열어 옷장 위에 올려둔다. 선우는 퇴근 후 그걸 보고 알아서 정리한다. 말은 없어도 서로 알고 있는 방식이다. 저녁 준비는 5시부터 시작된다. 선우는 7시에 돌아온다. 칼국수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친다. 옥부는 요리하면서도 시계를 본다. 6시 50분. 선우가 현관문을 열 시간이 가까워진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선우가 7시 10분에 들어왔다. 10분 늦었다. 옥부는 묻지 않는다. 선우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손을 씻고 식탁에 앉고 숟가락을 든다. 잘 먹겠습니다. 응. 식사는 조용하다. 숟가락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들린다. 선우는 천천히 먹는다. 옥부는 선우의 그릇이 비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밥을 뜬다. 언제나 그랬다. 선우가 먼저 먹고 옥부는 나중에 먹는다. 엄마. 응? 내일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묻지 않는다. 선우도 더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 집의 대화 방식이다. 필요한 말만 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설거지를 끝내고 옥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다. 드라마가 흘러간다. 옥부는 줄거리를 모른다. 매일 보지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냥 화면이 움직이는 걸 바라볼 뿐이다. 핸드폰이 울린다. 옥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든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차미연. 옥부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한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벨소리가 4번 울리고 끊긴다. 옥부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문자가 온다. 옥부나 다음 주 토요일 동창 모임 있어. 호텔 뷔페 예약했어. 꼭 와. 오랜만이잖아. 옥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는다. 동창 모임. 그 단어만으로도 옥분의 가슴이 조여온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옥분은 오랜 시간 이 표정을 연습해왔다. 사흘이 지났다. 차미연에게서 문자가 미연아, 3번 더 왔다. 30년 동안 네가 옥분은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4번째 문자는 달랐다. 옥분아, 답 안 하는 거 알아. 그래도 이번엔 꼭 왔으면 좋겠어. 다들 너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고. 옥분은 문자를 지우지 않는다. 그렇다고 답장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둔다. 시간이 지나면 미연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금요일 오후 옥분이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미연이 전화를 걸었다. 옥분은 핸드폰을 보고 멈칫했다.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안 받으면 미연은 계속 걸 것이다. 여보세요. 옥분아, 드디어 받네. 문자는 왜 안 해? 바빴어. 바쁘긴. 토요일 시간 돼? 옥분은 대답하지 않는다. 미연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하다. 예전부터 그랬다. 미연은 늘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고, 먼저 결정했다. 옥부는 그 뒤를 따랐다. 학창 시절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옥부나, 이번엔 진짜 좋은 데야. 호텔 뷔페라니까.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애들 다 온대. 영희도 오고 순자도 오고. 나는 괜찮아. 부담 갖지 마. 그냥 얼굴만 보고 밥 먹고 헤어지면 돼. 응? 옥부는 입을 다문다. 거절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미연은 옥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토요일 낮 12시.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 늦지 마. 전화가 끊긴다. 옥부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아파트 입구 벤치가 보인다. 오늘도 누군가 앉아 있다. 어제 본 그 여자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 옥부는 그쪽을 본다. 여자는 고개를 들고 옥분과 눈이 마주친다. 옥부는 시선을 피하고 걸음을 옮긴다. 집에 돌아와서도 옥부는 마음이 무겁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을 준비하지만 손이 평소보다 느리다.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흐른다. 동창 모임, 호텔 뷔페, 얼굴을 보자는 말, 저녁 식사 시간, 선우가 들어온다. 옥부는 이미 밥상을 차려놓았다. 선우는 묻지 않고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오늘은 옥분이 먼저 말을 꺼낸다. 선우야. 네. 토요일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선우는 숟가락을 들다가 옥분을 본다. 옥분이 먼저 약속을 말하는 건 드문 일이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디 가세요? 동창 모임. 아, 그래요. 다녀오세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옥분도 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사 내내 옥분의 손은 떨린다. 국그릇을 들 때, 반찬을 집을 때 미세하게 흔들린다. 선우는 눈치채지 못한다. 아니, 눈치채도 모른 척한다. 밤이 되었다. 옥부는 잠들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옥부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오른다. 고등학교 시절, 미연은 반장이었고 옥부는 부반장이었다. 미연이 먼저 정하고 옥분이 따랐다. 청소 당번, 모든 과제, 소풍 준비, 모든 것을 미연이 결정했다. 옥부는 묵묵히 실행했다. 그게 편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됐고 책임지지 않아도 됐다. 졸업 후에도 미연은 연락을 끊지 않았다. 결혼식에 초대했고 아이 돌잔치에 불렀고 명절마다 문자를 보냈다. 옥부는 늘 응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임이 불편해졌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어느 순간 옥부는 모임에서 말이 없어졌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옥분이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미연은 달랐다. 미연은 옥분을 이용했다. 물론 미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옥분은 알고 있었다. 미연의 부탁은 언제나 옥분에게만 향했다. 옥분아, 미안한데 저것 좀 가져다 줄래? 옥분아, 계산 좀 부탁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옥분아, 차 좀 빼줄 수 있어? 나 주차 못해. 작은 부탁들, 거절하기 애매한 것들. 옥분은 매번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은 고마워했다. 다른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옥분만 알고 있었다. 이게 불편하다는 걸, 이게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옥분은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옥분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몇 년을, 몇십 년을. 옥분은 눈을 뜬다. 시계를 본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는다. 옥분은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인다.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깨어 있다. 옥분처럼 토요일이 다가온다. 옥분은 아침을 먹지 못한다. 속이 메스껍다. 선우는 눈치채고 묻는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안 가셔도 돼요. 옥분은 고개를 젓는다. 안 가면 미연이 또 연락할 것이다. 차라리 한 번 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옥분은 옷을 꺼낸다. 검은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바지. 무난한 조합이다. 눈에 띄지 않는 옷. 옥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옥분은 거울 앞에 선다.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른다. 연한 핑크색. 화장은 최소한으로 한다. 눈에 띄지 않게, 티나지 않게. 옥분은 자신의 얼굴을 본다. 주름이 깊어졌다. 입꼬리가 처졌다. 예전의 옥분과는 다르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평온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 없는 듯한 얼굴. 옥분은 현관을 나선다. 선우가 배웅한다. 엄마, 천천히 다녀오세요. 응. 힘들면 일찍 나와도 돼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인다. 선우의 말이 고맙다. 하지만 옥분은 일찍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오지 못할 것이다. 미연이 붙잡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도 아쉬워할 것이다. 옥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늘 그래왔으니까. 버스를 탄다.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다. 옥분은 창가 자리에 앉는다. 밖을 본다. 거리는 평온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간다. 옥분만 다른 곳으로 향한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다. 옥분은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걷는다. 호텔 입구가 보인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인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인다. 옥분은 발걸음을 멈춘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발은 움직인다. 옥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앞으로 나아간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옥분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다. 3층, 연회장. 문이 열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 옥분은 복도를 따라 걷는다. 연회장 입구에 미연이 서 있다. 미연은 옥분을 보자마자 손을 흔든다. 옥분아, 왔네. 옥분은 작게 미소 짓는다. 억지 미소다. 하지만 미연은 눈치채지 못한다. 어머, 옷 이쁘다. 들어와, 들어와. 미연이 옥분의 팔을 잡는다. 옥분은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다. 연회장은 넓다.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뷔페 테이블이 한쪽에 길게 펼쳐져 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담고 웃고 이야기한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본다. 낯익은 얼굴들. 영희, 순자, 명숙.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이다. 옥분이 왔네. 영희가 손을 흔든다. 옥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말은 하지 않는다. 영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한 3년? 그렇게 됐나? 앉아, 앉아. 옥분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는다. 구석 자리다.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난 곳. 옥분은 이 자리가 편하다. 하지만 미연이 옥분을 본다. 옥분아, 왜 거기 앉아? 이리 와. 미연이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킨다. 옥분은 일어나 미연 옆에 앉는다. 미연은 만족스럽게 웃는다. 이제 다 모인 것 같은데 음식 먹을까? 사람들이 일어나 뷔페 테이블로 향한다. 옥분도 따라 일어난다. 하지만 접시를 들지 않는다. 그냥 서 있는다. 미연이 옥분을 본다. 옥분아, 뭐 안 먹어? 조금 이따 먹을게. 그래.
그럼 나 먼저 먹을게. 미연이 음식을 담으러 간다. 옥부는 혼자 남는다. 테이블 앞에 서서 사람들을 본다. 모두 바쁘게 움직인다. 웃고 떠들고 음식을 나눈다. 옥부만 멈춰 있다. 옥부는 천천히 뷔페 테이블로 간다. 접시를 든다. 하지만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모든 게 낯설다. 옥부는 집에서 먹는 음식만 먹는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이런 음식들은 여기 없다. 옥부는 샐러드 몇 조각만 담는다. 테이블로 돌아온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먹고 있다. 대화가 흐른다. 요즘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맞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나는 애둘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 옥부는 듣기만 한다. 끼어들지 않는다. 옥분에게는 자녀가 하나다. 선호.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호가 원하지 않았다. 옥부는 억지로 보내지 않았다. 선호는 스스로 공부했고 대학에 갔고 취직했다. 옥부는 그걸로 충분했다. 옥부나 너는 아들 어떻게 지내? 영희가 묻는다. 옥부는 고개를 든다. 잘 지내. 직장 다니지? 응. 결혼은?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영희는 눈치채고 화제를 돌린다. 아, 그래. 요즘 애들 결혼 안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 친다. 대화는 다시 흘러간다. 옥부는 안도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다. 선호의 결혼. 옥분도 생각해 본 적 있다. 하지만 선호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옥부는 재촉하지 않는다. 선호의 삶은 선호가 정하는 것이니까.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 시간이 온다. 케이크, 과일, 커피. 사람들은 다시 뷔페 테이블로 간다. 옥부는 자리에 앉아 있다. 미연이 옥분 앞에 커피를 놓는다. 옥부나 커피. 고마워. 미연은 앉으며 말한다. 옥부나 너 요즘 어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진짜? 뭔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 친구잖아.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 말하면 미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안다. 걱정하는 척하다가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옥부는 그런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 사람들은 여전히 떠든다. 옥부는 시계를 본다. 2시간이 지났다. 이제 일어나도 될 것 같다. 옥부는 가방을 든다. 나 먼저 갈게. 미연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집에 일이 있어서. 그래. 아쉽네. 다음엔 더 오래 있어.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일어서려는데 미연이 말한다. 옥부나 저기 접시들 좀 정리해 줄래? 직원들 바빠 보이더라. 옥부는 멈춘다. 접시 정리. 옥분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옥부는 않는다. 가방을 내려놓는다. 테이블 위 접시들을 모은다. 미연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당연하다는 듯 자기 이야기를 계속한다. 옥부는 접시를 들고 뷔페 테이블 쪽으로 간다. 직원에게 건넨다. 직원은 감사하다고 말한다.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다. 다 했어? 미연이 묻는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넌 역시 착해. 옥부는 미소 짓는다. 하지만 속은 차갑다. 착하다는 말. 옥부는 그 말이 싫다. 착한 게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옥분도 말하지 않는다. 옥부는 다시 일어난다. 나 정말 가야 해. 이번엔 미연도 붙잡지 않는다. 옥부는 연회장을 나선다.
복도를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옥부는 눈을 가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다. 발걸음이 무겁다. 옥부는 벤치에 앉는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한다. 왜 나는 말하지 못할까? 왜 나는 거절하지 못할까? 옥부는 답을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다. 옥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본다.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간다. 카페, 편의점, 세탁소. 익숙한 것들이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진다. 옥부는 눈을 감는다. 연회장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미연의 목소리, 영희의 웃음, 접시를 정리하던 순간 옥부는 고개를 젓는다. 잊고 싶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집에 도착한다. 옥부는 열쇠로 문을 연다. 조용하다. 선우는 아직 안 들어왔다. 옥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간다. 소파에 앉는다. 가방을 내려놓는다. 그제야 숨을 쉰다. 핸드폰이 울린다. 문자다. 미연이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들 옥분이 보고 싶어 했어. 다음엔 더 자주 보자. 옥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가 나온다. 앵커가 말한다. 옥부는 듣지 않는다. 그냥 화면만 본다. 시간이 흐른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린다. 옥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다. 현관문이 열린다. 선우다. 엄마 왔어요. 응. 선우는 옥분의 표정을 본다. 평소와 다르다. 옥분은 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소파에 앉아 있다. 선우는 묻는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녁은요? 옥부는 일어난다. 지금 할게. 아니에요. 제가 시켜 먹을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옥부는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옥부는 김치를 꺼낸다. 된장찌개를 데운다. 밥을 푼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무겁다. 식탁에 밥상을 차린다. 선우가 앉는다. 옥분도 앉는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선우가 본다. 안 드세요? 응. 먹어. 선우는 더 묻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 옥부는 선우를 본다. 선우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늘 그렇다. 선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옥분과 닮았다. 식사가 끝난다. 선우는 설거지를 한다. 옥부는 말리지 않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다. 드라마가 흐른다. 옥부는 보지 않는다. 선우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온다. 엄마, 오늘 모임 어땠어요? 옥부는 고개를 든다. 선우가 이렇게 묻는 건 드문 일이다. 옥부는 대답한다. 그냥 그랬어. 힘드셨어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선우는 옥분 옆에 앉는다. 엄마, 억지로 안 가셔도 돼요. 응, 알아. 다음엔 거절하세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우는 더 말하지 않는다.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간다. 옥부는 혼자 남는다. 밤이 깊어진다. 옥부는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오늘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미연의 말, 영희의 질문, 접시를 정리하던 순간 옥부는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다. 6시 30분 늦었다. 옥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간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운다. 하지만 손은 느리다.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다. 선우는 7시 10분에 일어난다. 평소와 같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식탁에 앉는다. 옥부는 밥상을 차린다. 선우는 먹는다. 옥부는 앉지 않는다. 부엌에 서서 선우를 본다. 엄마, 같이 드세요. 응, 나중에 먹을게. 선우는 더 말하지 않는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난다.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 선우가 나간다. 옥부는 혼자 남는다. 식탁을 본다. 선우의 그릇이 깨끗이 비었다. 옥부는 그릇을 치운다.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가 조용히 흐른다. 설거지를 끝내고 옥부는 거실로 간다.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아침 뉴스가 나온다. 옥부는 듣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핸드폰이 울린다. 옥부는 핸드폰을 본다. 미연이다. 전화다. 옥부는 받지 않는다. 벨소리가 멈춘다. 곧 문자가 온다. 옥부나, 어제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웠어.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이번엔 우리 둘이서만. 옥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쉰다. 또 만나자는 말. 옥부는 거절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옥부는 답장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오전이 지나간다. 옥부는 빨래를 갠다. 청소를 한다. 점심을 먹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미연의 문자가 계속 신경 쓰인다. 오후 2시, 옥부는 장을 보러 나간다. 시장은 한적하다. 옥부는 늘 가던 가게들을 돌아다닌다. 채소를 사고, 두부를 사고, 생선을 산다. 주인들은 옥부를 안다. 인사를 한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시장을 나서는 길. 옥부는 아파트 입구 벤치를 본다. 오늘도 그 여자가 앉아 있다. 정장을 입었고 구두를 벗어놓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옥부는 걸음을 멈춘다. 여자를 본다. 여자가 고개를 든다. 옥분과 눈이 마주친다. 옥부는 시선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여자가 먼저 말한다. 안녕하세요. 옥부는 대답한다. 네. 매일 이 시간에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여자는 작게 웃는다.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여자는 계속 말한다. 회사 가기 전에 잠깐 숨 좀 돌리려고요. 바로 들어가면 힘들어서요. 옥부는 여자를 본다. 여자의 얼굴은 피곤해 보인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입술은 바싹 말랐다. 옥부는 안다. 저 표정을, 저 눈빛을. 힘드신가 봐요. 옥분이 말한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조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여자가 다시 말한다. 저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조용하고. 옥부는 작게 웃는다. 조용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자는 옥분을 본다. 옥분도 여자를 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무언가 통하는 것 같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저 가볼게요. 옥분이 말한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옥분은 걸음을 옮긴다. 여자를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다. 여자의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 집에 들어서자 핸드폰이 울린다. 미연이다. 또 전화다.
옥부는 이번엔 받는다. 여보세요. 옥부나, 드디어 받네. 문자는 왜 안 해? 미안해. 바빴어. 다음 주 어때? 우리 둘이 밥 먹자.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미연은 기다린다. 옥부는 입을 연다. 미연아. 응? 나 요즘 좀 바빠서. 뭐가 바빠? 집에만 있잖아. 옥부는 할 말을 잃는다. 미연의 말은 사실이다. 옥부는 집에만 있다. 바쁠 일이 없다. 하지만 옥부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좀 힘들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미연은 한숨을 쉰다. 옥부나,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옥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미연은 계속 말한다. 우리 친구잖아. 만나서 얘기하면 기분 풀릴 거야. 응? 옥부는 고개를 끄덕인다. 전화로는 보이지 않지만 옥부는 끄덕인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연락해. 알았지? 응. 전화가 끊긴다. 옥부는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린다. 옥부는 그 소리를 듣는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연은 매일 문자를 보냈다. 옥부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미연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옥부나,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카페에서 차나 마시자. 옥부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미연은 옥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토요일 3시 역 앞 카페에서 보자. 알았지? 미연아, 나는. 응? 뭐? 옥부는 말을 멈췄다. 미연은 기다렸다. 옥부는 결국 말했다. 아니, 괜찮아. 토요일에 보자. 그래. 그럼 토요일에. 전화가 끊겼다. 옥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 약속을 잡았다. 또 거절하지 못했다. 옥부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토요일이 왔다. 옥부는 오전부터 불안했다. 밥을 짓다가 손을 대었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다.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또 나가세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옥부는 그걸 알았다. 선우도 옥분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옥부는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역으로 향했다. 카페는 역 앞 건물 2층에 있었다. 옥부는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미연이 손을 흔들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옥부는 미연에게 다가갔다. 앉았다. 미연은 웃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네. 뭐 마실래? 물이면 돼. 물, 커피 마셔. 내가 살게. 미연은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옥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모두 바빴다. 옥분만 여기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연이 돌아왔다. 커피 2잔을 들고 옥분 앞에 한 잔을 놓았다. 아메리카노. 괜찮지? 고마워. 미연은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요즘 어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요즘 정신없어. 애들 학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쉴 틈이 없어.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은 계속 말했다. 자기 이야기, 자기 가족 이야기, 자기 불만. 옥부는 듣기만 했다. 끼어들지 않았다. 30분이 지났다. 미연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옥부는 커피를 마셨다. 이미 식었다. 미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옥분을 봤다. 옥분아, 너는 요즘 뭐해? 그냥 집안일. 집안일만? 취미 같은 거 없어? 없어.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심심하지. 뭐라도 해봐. 운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참, 다음 달에 동창회 있어. 큰 거. 호텔에서 하는데 너도 와야 해. 나는 또 안 온다고 하지 마. 이번엔 진짜 다들 온대. 너만 빠지면 이상하잖아. 옥부는 입을 다물었다. 미연은 핸드폰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날짜는 다음 달 15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미연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그날 보자. 옷 이쁘게 입고 와. 시간이 더 흘렀다. 미연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옥부는 지쳤다. 일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미연이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 맞다. 옥부나 미안한데 저기 냅킨 좀 가져다 줄래? 내 거 다 썼어. 옥부는 일어났다. 카운터로 가서 냅킨을 가져왔다. 미연에게 건넸다. 미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냅킨을 받아 테이블을 닦았다. 여기 좀 지저분하네. 청소를 안 하나 봐. 옥부는 다시 앉았다. 미연은 계속 불평했다. 카페가 지저분하다고, 커피가 별로라고, 가격이 비싸다고. 옥부는 듣기만 했다. 4시가 되었다.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났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집에 일이 있어서. 미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붙잡지는 않았다. 그래. 그럼 다음 달에 보자. 동창회 꼭 와야 해. 응. 옥부는 카페를 나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시원했다. 옥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옥부는 생각했다. 왜 나는 또 약속을 잡았을까? 왜 나는 또 거절하지 못했을까? 옥부는 답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다. 두려워서였다. 미연이 화낼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버스를 탔다. 창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거리가 지나갔다. 옥분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다. 선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옥분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다녀오셨어요? 응. 어땠어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선우가 따라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옥부는 선우를 봤다. 선우의 눈빛이 걱정스러웠다. 옥부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쉬세요. 저녁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월요일 아침. 옥부는 평소와 같이 일어났다. 5시 반.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웠다.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주말의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선우는 7시 10분에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옥부는 밥상을 차렸다. 선우는 먹기 시작했다. 옥부는 서서 지켜봤다. 엄마, 같이 드세요. 응. 나중에. 선우는 더 묻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옥분이 따라 나왔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선우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옥부는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딴 데 있었다. 다음 달 동창회 생각이 계속 났다. 오전 10시. 옥부는 시장에 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시장은 붐볐다. 사람들이 많았다. 옥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채소를 샀고 생선을 샀고 두부를 샀다. 시장을 나서는 길. 옥부는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벤치가 보였다. 그 여자가 또 앉아 있었다. 옥부는 걸음을 늦췄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옥부는 멈춰섰다. 여자를 봤다. 여자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옥부는 다가갔다. 여자 옆에 섰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옥부는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않았다. 옥부는 여자 옆에 앉았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옥부는 말하지 않았다. 여자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매일 이러고 있어요. 회사 가기 전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없고요. 옥부는 여자를 봤다. 여자는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요. 옥부는 알았다. 그 느낌을, 그 두려움을. 옥분도 똑같았다. 저도 그래요. 옥분이 말했다. 여자가 옥분을 봤다. 옥분은 계속 말했다. 거절하지 못해요. 싫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요. 여자는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우리 똑같네요. 옥분도 웃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편안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여자가 일어났다. 구두를 신었다. 가방을 들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걸어갔다. 옥부는 여자의 뒷모습을 봤다. 여자는 회사로 향했다. 고개를 숙인 채 옥부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표정이 평온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집에 들어와 장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넣고 정리하고 닦았다. 모든 게 제자리였다. 점심을 먹었다. 혼자였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옥부는 듣지 않았다. 오후가 되었다. 옥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미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옥부나, 동창회 장소 정해졌어. 그랜드 호텔 3층. 저녁 6시. 꼭 와. 옥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또 호텔이었다. 또 사람들이 많을 것이었다. 또 옥부는 구석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그때 옥부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벤치에 앉아 있던 그 여자. 여자의 말.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요. 옥분도 그렇게 생각했다. 거절하면 이상해 보인다고. 거절하면 혼자가 된다고. 그래서 계속 참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옥부는 생각했다. 거절하면 정말 이상한 걸까? 아니면 계속 참는 게 더 이상한 걸까? 옥부는 답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저녁이 되었다. 선호가 돌아왔다.
옥부는 밥상을 차렸다. 선우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다. 분기별 매출 보고서였다. 선우는 숫자들을 살펴봤다. 뭔가 이상했다.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인건비도 함께 증가했다. 이상한 건 인건비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보다 컸다는 것이었다. 선우는 세부 항목을 확인했다. 정규직 인원은 그대로였다. 급여도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기타 인건비 항목이 급증했다. 선우는 그 항목을 클릭했다. 세부 내역이 나왔다. 행사 지원, 임시 인력, 외주 용역.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선우는 날짜를 확인했다. 대부분 같은 날짜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달 15일. 선우는 그날을 기억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다. 호텔에서 행사를 했다. 선우는 참석하지 않았다. 필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건비 내역을 보니 그날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행사 진행 인력 10명, 접대 지원 인력 5명, 차량 운전 인력 3명. 선우는 계산했다. 총 18명. 하루 인건비만 200만 원이 넘었다. 선우는 다른 항목도 확인했다. 케이터링 비용, 장소 대여료, 기념품 제작비.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다. 단 하루 행사에. 선우는 보고서를 닫았다. 이건 회계 문제였다. 선우의 담당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회사는 직원들 급여를 동결했다. 복지 예산도 삭감했다. 그런데 행사 비용은 아끼지 않았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동료가 들어왔다. 선우와 눈이 마주쳤다. 동료가 말했다. 선우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네.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고생 많네요. 저는 먼저 갈게요. 동료가 나갔다. 선우는 다시 거울을 봤다.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엄마 표정이 어두웠다. 선우는 이유를 몰랐다. 아니, 묻지 않았다. 엄마도 말하지 않았다. 선우는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껐다. 가방을 챙겼다. 퇴근 시간이었다. 회사를 나서는 길. 선우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선우는 생각했다. 회사 행사. 필요한 걸까? 직원들은 원할까? 선우는 작년 행사를 떠올렸다. 호텔 연회장. 임원들이 앞줄에 앉았고 일반 직원들은 뒷줄에 앉았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다. 모두 형식적으로 웃었다. 선우는 그때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행사가 끝나고 임원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뒷정리는 총무팀에서 부탁드립니다. 총무팀 직원들이 일어났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옮기고 쓰레기를 치웠다. 다른 직원들은 그냥 나갔다. 선우도 나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총무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여자 직원이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땀을 흘리며 테이블을 옮기고 있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했다. 도와줘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냥 나가고 있었다. 선우도 그렇게 했다. 버스가 왔다. 선우는 버스를 탔다. 창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확인했다. 회사 동료가 올린 게시물이 보였다. 작년 행사 사진이었다. 임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부럽습니다. 선우는 게시물을 닫았다. 사진 속 모습과 실제 분위기는 달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선우는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가 부엌에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손 씻고 와. 선우는 방으로 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넥타이를 풀었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갔다. 엄마가 밥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밥을 먹었다. 엄마. 응? 요즘 괜찮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선우는 더 묻지 않았다. 엄마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알았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식사가 끝났다. 선우는 설거지를 했다. 엄마는 거실로 갔다. 텔레비전을 켰다. 설거지를 끝내고 선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켰다. 회사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선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생각이 복잡했다. 회사의 이상한 지출, 엄마의 어두운 표정,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우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일찍 일어났다.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선우는 거실로 나왔다. 엄마가 부엌에 있었다. 밥을 짓고 있었다. 선우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선우는 식탁에 앉았다. 엄마를 봤다. 엄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어깨가 처져 있었다. 엄마. 응? 엄마는 힘들 때 누구한테 말해요? 엄마는 손을 멈췄다. 돌아봤다.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는 작게 웃었다. 나는 그냥 혼자 있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선우는 엄마를 봤다. 엄마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말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선우는 엄마의 뒷모습을 봤다. 아침을 먹고 선우는 출근 준비를 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엄마가 배웅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선우는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벤치가 보였다. 여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엄마도 저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었다. 오래전 일이었다. 선우가 중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선우는 그때 지나쳤다. 묻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 그때 물어봤어야 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선우는 벤치 앞을 지나쳤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회사에 도착했다. 선우는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어제 보던 자료를 다시 열었다. 행사 비용 내역. 선우는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행사 진행 인력의 이름을 봤다. 대부분 외주 업체 직원들이었다. 하지만 몇몇은 회사 직원이었다. 총무팀 직원들이었다. 선우는 총무팀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그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정아. 선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작년 행사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자 직원이었다. 선우는 정아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행사 당일 정아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 14시간. 하지만 수당 기록은 없었다. 정규 근무 시간으로만 처리되어 있었다. 선우는 다른 총무팀 직원들도 확인했다. 모두 비슷했다. 장시간 근무했지만 수당은 없었다. 선우는 자료를 프린트했다. 파일로 저장했다. 이건 문제였다. 하지만 선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선우는 고민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선우는 구내식당으로 갔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혼자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총무팀 사무실을 지나쳤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봤다. 정아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선우는 멈춰섰다. 정아를 봤다. 정아는 선우를 알아채지 못했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선우는 발걸음을 옮겼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앉았다. 모니터를 봤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선우는 결심했다. 이 자료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상사는 안 될 것 같았다. 상사도 이 시스템의 일부였다. 선우는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익명 제보.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었다. 선우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선우는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가방에 넣었다.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선우는 창밖을 봤다. 거리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선우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선우는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했다. 익명으로. 답변은 오지 않았다. 선우는 기다렸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목요일 저녁. 선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엄마 왔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우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선우야. 네. 나 이제 못하겠어. 선우는 엄마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문자가 열려 있었다. 미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옥분아, 동창회 때 사회 좀 봐줄래?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대본은 내가 보낼게. 선우는 문자를 읽고 엄마를 봤다. 엄마가 말했다. 사회를 보라고. 나한테. 거절하세요. 거절하면 미연이가 섭섭해할 거야. 그래도 엄마가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쉽지가 않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선우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엔 말해보세요. 하기 싫다고. 엄마는 선우를 봤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무서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선우는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회 보는 게 부담된다고. 그냥 참석만 하고 싶다고.
엄마는 고개를 하지만 핸드폰을 들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지금 하세요. 나중으로 미루면 더 힘들어요. 엄마는 핸드폰을 들었다. 답장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입력했다. 미연아, 미안한데 사회는 못 볼 것 같아. 내가 그런 거 잘 못해서 다른 사람 부탁해. 엄마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지울까 고민했다. 선우가 말했다. 보내세요. 엄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엄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보냈어. 잘하셨어요. 엄마는 선우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래도 되는 걸까? 당연히 돼요. 엄마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우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의 어깨가 떨렸다. 시간이 흘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연이었다. 전화였다. 엄마는 핸드폰을 봤다.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췄다. 곧 문자가 왔다. 옥분아, 무슨 소리야? 너 아니면 누가 해? 다시 생각해봐. 엄마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나 봐. 선우가 말했다. 답장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엄마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못한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는 선우를 봤다. 선우의 눈빛이 단호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었다. 엄마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선우는 걱정스러웠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식사 후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미연에게서 문자가 몇 번 더 왔다. 엄마는 읽지 않았다. 알림만 확인했다. 엄마, 핸드폰 꺼두세요. 그래도 오늘은 쉬세요. 내일 생각하시고. 엄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다. 선우가 말했다. 제 방에 두고 가세요. 제가 보관할게요. 엄마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선우에게 건넸다. 선우는 핸드폰을 받아 자기 방으로 갔다. 엄마는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엄마는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밤이 깊어졌다. 엄마는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보낸 문자가 계속 떠올랐다. 사회는 못 볼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엄마를 괴롭혔다. 엄마는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계속 참고 사는 게 맞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엄마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6시 반, 1시간 늦었다. 엄마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짓기 시작했다. 선우가 나왔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선우는 엄마 옆에 섰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괜찮아. 선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의 핸드폰이었다. 미연 씨한테 문자 5통 더 왔어요. 안 읽으셨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핸드폰을 받았다. 문자를 열었다. 미연의 문자들이었다. 옥분아, 왜 이래? 연락 좀 해. 진짜 화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옥분아, 농담이지? 사회 부탁해. 응?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하잖아. 옥분아, 답장 좀 해. 걱정되잖아.
엄마는 문자들을 읽고 한숨을 쉬었다. 미연이가 화났나 봐. 선우가 말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미연이 입장에서는 미연 씨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입장이 중요해요. 엄마는 선우를 봤다. 선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아침을 먹었다. 선우는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가 배웅했다. 오늘도 문자 오면 무시하세요. 응, 알았어. 선우가 나갔다. 엄마는 혼자 남았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오전 10시. 엄마는 시장에 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시장은 한적했다. 엄마는 채소를 샀고 생선을 샀다. 시장을 나서는 길. 엄마는 아파트 입구 벤치를 봤다. 정아가 앉아 있었다. 엄마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 안녕하세요. 엄마는 정아 옆에 앉았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정아가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어제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정아는 엄마를 봤다. 거절요? 친구가 부탁한 일을요.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정아는 작게 웃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하셨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 연락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아가 말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요즘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엄마는 정아를 봤다. 어떻게요? 정아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얇은 노트였다. 정아가 노트를 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부당하다고 느낀 일들을요. 엄마는 노트를 봤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각 날짜마다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이걸 왜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말할 날이 올 것 같아서요. 엄마는 노트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기록해야 할까? 미영과의 일들을, 동창회에서의 일들을, 저도 해볼까요? 정아가 웃었다.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아가 일어났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아는 걸어갔다. 엄마는 정아의 뒷모습을 봤다. 정아의 걸음이 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다. 장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었다. 오후가 되었다. 엄마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공책이 있었다. 선우가 초등학생 때 쓰던 공책이었다. 엄마는 공책을 펼쳤다. 빈 페이지가 많았다. 엄마는 펜을 들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지난주 토요일, 동창 모임. 미연이가 나에게 접시 정리를 부탁했다. 내일이 아니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엄마는 계속 적었다. 이번 주 목요일, 미연이가 동창회 사회를 부탁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무서웠지만 했다. 엄마는 펜을 내려놓았다. 적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가슴에 눌렸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졌다. 저녁이 되었다. 선우가 돌아왔다. 엄마는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미연 씨한테 연락 왔어요? 응. 몇 번 더 왔어. 답장은요?
안 했어. 선호는 웃었다. 잘하셨어요. 엄마도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자랑스러웠다. 한 달이 지났다. 엄마는 미연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미연은 처음엔 계속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췄다. 엄마는 그 사실이 슬펐다. 미연과의 우정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됐다. 동창의 날이 왔다. 토요일, 엄마는 집에 있었다.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 미연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았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선우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엄마는 선우를 봤다. 너 바쁘지 않아?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나무들이 푸르렀다. 바람이 불었다.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분이 좋네. 그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벤치가 보였다. 엄마가 자주 지나치던 그 벤치였다. 엄마가 멈춰섰다. 여기 잠깐 앉았다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엄마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엄마, 선우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엄마는 선우를 봤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엄마는 작게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해. 좋네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와 나란히 앉아 햇살을 느꼈다. 잠시 후 누군가 다가왔다. 정아였다. 정아는 엄마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어머,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아는 선우를 봤다. 선우도 정아를 봤다. 두 사람은 처음 봤다. 엄마가 소개했다. 내 아들이에요. 선우.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예요. 선우는 정아를 봤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회사에서 본 것 같았다. 총무팀. 그 여자 직원. 혹시 회사 다니세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정아는 선우를 자세히 봤다. 그리고 기억했다. 아, 맞다. 같은 회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엄마가 놀라며 말했다. 어머, 그래요? 세상 참 좁네. 정아는 웃으며 엄마 옆에 앉았다. 오늘은 회사 안 가세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어머니랑 산책 나왔어요. 정아는 엄마를 봤다.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 출근 전이에요. 엄마가 물었다. 토요일에도 나가요?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선우가 말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세요? 정아는 선우를 봤다. 선우의 눈빛이 진지했다.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조금요. 하지만 요즘은 기록하고 있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상한 걸 발견해서요. 정아는 선우를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이 없었다. 선우는 조용히 말했다. 회사 행사 비용 기록이요. 뭔가 이상해요. 정아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요? 총무팀 분들 근무 시간이 과도한데 수당이 없어요. 정아는 선우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선우와 정아는 서로를 봤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회사의 문제를.
엄마가 두 사람을 봤다. 너희 둘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우가 말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정아가 말했다. 저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합치면 되겠네. 선우와 정아는 엄마를 봤다. 엄마가 웃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시간이 흘렀다. 선우와 정아는 자료를 합쳤다. 선우의 회계 자료와 정아의 근무 기록. 두 개를 합치니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두 사람은 노동청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며칠 후 회사에 조사가 들어왔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조사 결과 회사의 문제가 드러났다. 과도한 업무 지시, 수당 미지급, 불합리한 업무 분배. 회사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총무팀 직원들은 밀린 수당을 받았다. 업무 분배 방식도 바뀌었다. 정아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됐다. 선우는 조용히 일을 계속했다. 아무도 선우가 제보했다는 걸 몰랐다. 선우는 그게 좋았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엄마는 공책에 계속 기록했다. 불편했던 일들, 억지로 했던 일들. 적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미연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엄마는 가끔 미연을 생각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엄마는 다른 동창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영희였다. 옥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지난 동창회 못 왔더라.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가기 싫어서 안 갔어.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실 별로였어. 진짜? 응.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더라. 엄마는 놀랐다. 영희도 그렇게 느꼈다니. 다음엔 우리 둘이서만 만날까? 조용한 데서. 엄마는 웃었다. 좋아. 그러자. 전화를 끊고 엄마는 생각했다. 모든 관계가 끝난 건 아니었다. 진짜 친구는 남았다. 몇 달 후, 엄마, 선우, 정아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세 사람은 이제 자주 만났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정아가 말했다. 요즘 회사가 많이 나아졌어요. 선우가 물었다. 어떻게요? 업무가 공평하게 분배되고요. 억지 부탁도 줄었어요. 엄마가 웃었다. 다행이네. 정아는 엄마를 봤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도 좋아.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선우가 물었다. 뭐 하세요? 그림 그려. 취미로. 진짜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재밌더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했어. 세 사람은 웃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아가 말했다. 우리 참 많이 변했네요. 선우가 말했다. 맞아요. 좋은 쪽으로요. 엄마가 말했다. 용기를 냈으니까. 정아가 물었다. 용기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침묵을 끝낸 거지. 세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정아가 조용히 말했다. 용기는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침묵을 끝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야. 세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평화롭고 편안하고
희망이 있는 침묵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순간을 느꼈다.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된다.